안녕하십니까. 평생 동안 시니어의 건강을 책임질 비바에이즈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보거나 시간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단 10초만 투자해서 다른 것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밤새 사용했던 베개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베개 한쪽이 유난히 눌려 있다. 베개에 땀 자국이 남아있다.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난다. 침 자국이 발견된다.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단순한 잠버릇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장은 계속 뛰고 혈액은 온몸을 순환하며 호흡과 체온 조절도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베개의 흔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베개 하나만으로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평소와 달라진 변화가 반복되는지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런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감소하고 호르몬 변화가 생기며 회복 능력도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 잠을 설쳐도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혈압, 혈당, 면역력, 기억력, 근육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건강한 노년을 위해 운동과 식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음식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매일 7시간 이상 사용하는 침구와 수면 환경에는 생각보다 관심을 적게 둡니다. 하지만 하루에 약 3분의 1을 보내는 공간이 바로 침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침 베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강 신호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단순한 생활 습관인지 아니면 확인이 필요한 신호인지 구별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아침마다 베개가 축축하게 젖어 있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잠을 자면서 땀이 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 체온을 조절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땀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덥지 않은 환경인데도 매일 아침 베개가 젖을 정도로 땀이 난다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체온 조절은 자율신경계가 담당합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 박동, 혈압, 호흡, 땀 분비를 조절하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 이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남녀 모두 호르몬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갑작스러운 열감과 식은땀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 역시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로 야간 발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늦은 시간 음주, 매운 음식, 과식, 카페인 과다 섭취도 밤중 체온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확인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가끔 땀이 나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밤마다 식은땀이 반복된다. 평소보다 쉽게 피곤하고 힘이 없다. 몸에 이상한 열감이나 불편한 증상이 계속된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잠자리 환경 때문이 아니라 몸 안의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베개에 침 자국이 자주 남는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잠을 자면서 침을 조금 흘리는 것은 흔한 현상입니다. 피곤한 날, 깊게 잠든 날, 옆으로 누워 자는 경우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없던 침 흘림이 갑자기 심해졌다면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입으로 숨 쉬는 습관입니다. 정상적인 수면에서는 코로 호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코막힘, 비염, 기도 문제, 잘못된 수면 자세 때문에 입을 벌리고 자면 침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코골이가 심한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코골이는 단순히 시끄러운 잠버릇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기도가 좁아지면서 공기가 지나갈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심한 경우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질환입니다. 본인은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몸은 산소 부족을 감지하고 계속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잤다고 생각해도 깊은 수면이 부족해지고 아침 피로, 낮 동안 졸림, 집중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목 주변 근육 탄력이 감소하면서 기도가 좁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함께 있다면 수면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입이 자주 마른다. 콧골이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낮에도 졸음이 몰려온다. 아침 두통이 있다. 충분히 자도 개운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침 흘림보다 수면의 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아침마다 베개 한쪽만 심하게 눌려 있다면 수면 자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베개를 보면 항상 같은 부분만 깊게 눌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잠버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편한 자세로 자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자고 아침마다 목이나 어깨 통증이 반복된다면 몸의 균형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목에는 7개의 경추라는 뼈가 있습니다. 이 경추는 약 4-5kg에 달하는 머리 무게를 지탱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목 주변 근육과 인대에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육량이 감소하고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젊을 때 아무 문제가 없던 자세도 불편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숙이는 시간이 많고 밤에는 같은 방향으로만 누워 잔다면 특정 근육은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한쪽 어깨만 무겁다. 뒤통수가 당기는 느낌이 있다. 팔이나 손이 저린 느낌이 있다. 이런 증상을 단순히 잠을 잘못 잤다고 생각하고 반복해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통증의 빈도입니다. 가끔 불편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매일 아침 같은 부위가 불편하다면 수면 자세와 베개 높이를 점검해야 합니다. 좋은 수면 자세는 특정 자세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어깨 높이를 고려해야 하고 똑바로 누워 주무시는 분들은 목이 과하게 꺾이지 않는 높이가 좋습니다. 아침 베개 모양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내가 밤새 어떤 자세로 있었는지 알려주는 작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베개 냄새가 갑자기 달라졌다면 피부와 생활 습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베개는 매일 얼굴과 머리가 닿는 물건입니다. 잠자는 동안 피부에서는 땀과 피지가 나오고 두피에서는 자연스럽게 유분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성분들이 쌓이면 어느 정도 냄새가 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냄새가 강해졌다면 그냥 베개 문제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피부 환경도 변합니다.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지고 피부의 수분 유지 능력이 감소하면서 젊을 때와 다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더해지면 두피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 변화는 피지 분비와 피부 상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두피 냄새가 심해지거나 머리가 쉽게 기름지고 가려움이나 각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베개 위생입니다. 베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각질, 땀, 피지, 먼지가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베개 커버를 오래 교체하지 않는 경우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개 커버는 주기적으로 세탁하고 베개 자체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만이 아닙니다. 평소와 다른 변화가 계속되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베개 냄새가 갑자기 심해졌다. 두피 가려움이 함께 생겼다. 각질이나 염증이 증가했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내 생활 습관과 몸 상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아침 베개 주변에 머리카락이 갑자기 많아졌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아침에 베개 위에 머리카락 몇 가닥이 떨어져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은 일정한 성장 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빠지고 다시 자라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빠지는 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면 단순한 노화라고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가 모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남성은 남성형 탈모가 진행될 수 있고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모발이 가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탈모는 단순히 머리카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양 상태, 수면, 스트레스, 호르몬 균형이 함께 영향을 줍니다. 우리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거나 무리한 다이어트로 영양 균형이 무너지면 모발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심한 스트레스 이후 몇 달 뒤 갑자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휴지기 탈모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나 신체 변화가 생기면 많은 모발이 동시에 휴식 단계로 들어가면서 탈락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면 확인해 보십시오. 머리카락 빠지는 양이 갑자기 늘었다. 정수리 부분이 눈에 띄게 비어 보인다. 머리카락 굵기가 이전보다 가늘어졌다. 두피 가려움이나 염증이 함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나이 탓으로 생각하기보다 원인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카락 역시 우리 몸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건강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번째 신호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 피곤하다면 수면의 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다. 예전보다 체력이 떨어져서 그렇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잤는데도 매일 피곤하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다면 단순한 노화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 몸은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고 면역 기능을 조절하며 뇌에 쌓인 불필요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서 근육 회복과 조직 재생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수면 시간이 충분해도 깊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몸은 충분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이 무겁다. 머리가 멍하다. 하루 종일 졸리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무기력한 느낌이 든다. 이런 경우에는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잠의 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기도가 좁아지면서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질환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옆에서 자는 가족이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숨을 멈추는 것 같았다. 갑자기 크게 숨을 몰아쉰다. 코골이가 너무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단순한 코골이로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중 산소 부족이 반복되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침 피로감, 혈압 변화, 집중력 저하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베개에 침 자국이 많고 코골이가 심하며 아무리 자도 피곤하다면 수면 환경 전체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7번째 신호입니다. 베개 높이가 맞지 않으면 목 건강과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푹신하고 높은 베개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베개의 기준은 비싼 가격이나 푹신함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목과 수면 자세에 맞는 높이입니다. 우리 목은 원래 완만한 C자 형태의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선은 머리의 무게를 분산시키고 목 주변 근육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하면 목이 앞으로 꺾이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낮은 베개는 목을 뒤로 젖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반복되면 아침마다 목이 뻣뻣하다. 어깨가 무겁다. 뒤통수가 당긴다. 팔이나 손이 저리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인대의 탄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베개 선택은 더욱 중요합니다. 10년 전에는 편했던 베개가 지금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몸도 변하고 근육도 변하고 수면 습관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베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높이입니다. 똑바로 누웠을 때 목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턱이 너무 올라가거나 고개가 앞으로 숙여진다면 높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지력입니다. 너무 푹 꺼지는 베개는 머리와 목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생관리입니다. 베개는 매일 사용하는 물건인 만큼 정기적인 세탁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좋은 베개는 비싼 베개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몸이 편안한 베개입니다. 아침 10초 건강 체크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베개에서 확인할 수 있는 7가지 신호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아침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눈을 뜬 뒤 10초만 투자해 보십시오. 첫 번째, 베개에 평소와 다른 땀 흔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침 자국이나 냄새 변화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세 번째, 베개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눌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 머리카락 빠지는 양이 평소와 다른지 봅니다. 다섯 번째, 일어난 후 목과 어깨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몸의 변화를 빠르게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고려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개에 나타난 변화 하나만으로 질병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반복된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밤마다 식은땀이 난다. 충분히 자도 피곤함이 계속된다. 심한 코골이와 함께 숨이 멈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아침 두통이 반복된다. 갑자기 침 흘림이 심해졌다.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많이 빠진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생활 습관 때문일 수도 있지만 몸 상태를 점검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특별한 증상이 생긴 뒤 관리하지 않습니다. 평소 작은 변화를 관찰하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관리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수면 습관 7가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수면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가능하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십시오.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정한 생활 리듬은 수면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십시오. 스마트폰 화면의 밝은 빛은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받으십시오. 특히 아침 햇빛은 몸이 낮과 밤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늦은 시간 과식과 과음은 피하십시오. 잠자는 동안 몸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섯 번째,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십시오. 적당한 운동은 근육 유지뿐 아니라 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침실 환경을 관리하십시오. 너무 덥거나 밝고 시끄러운 환경은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아침 몸 상태를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거창한 건강 기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몸이 얼마나 피곤한지, 목과 어깨 상태는 어떤지, 베개 상태는 평소와 같은지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꾸준히 운동하려고 노력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7시간 이상 함께하는 베개에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셨나요? 베개는 단순히 머리를 올려놓는 침구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잠든 사이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주는 건강 기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남아있는 땀 흔적, 침 자국, 눌린 방향, 냄새 변화, 머리카락 변화, 그리고 충분히 잤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피로감. 이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평소와 다른 변화가 반복되는지입니다. 우리 몸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보다 그 전에 작은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너무 쉽게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잠을 잘못 잔 것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넘기는 작은 변화가 나중에는 더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변화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걱정보다는 내 몸을 관심 있게 살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비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휴대폰을 보기 전에 단 10초만 투자해 베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와 다른 변화가 있는지,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는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잠은 단순히 피곤함을 없애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면역력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베개 건강 체크와 수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더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에서 특별한 변화를 발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최근 들어 잠을 충분히 자도 피곤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건강 정보를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비바에이지와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가 쌓여 더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생 동안 시니어의 건강을 책임질 비바에이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